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인데요. 비트코인이 최근에 40%까지 밀렸던 배경은 여러 가지에 대한 요인이 많이 있긴 하겠지만 대표적으로 모든 금융시장이 폭락을 나와 줌으로써 가장 체력이 약한 비트코인 또한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또 숏충들이 또 마구 던지면서 이 사태까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기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은 지난 실시간 방송이나 아침 방송 때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집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과연 국내 한국에 대한 투자자 코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심리를 댓글에서 좀 묻어져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이번 시간은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이 댓글이 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냐면요. 인간 지표가 은근히 또 잘 맞는 구간이거든요. 상당히 폭락이 엄청나게 커진 시점에는 더 잘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상당히 화난다. 즉 많이 물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댓글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안전자산은 마스크이다라는 재밌는 문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맛집들이 널렸는데 비트코인을 굳이 살 필요성이 있겠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사라 마라라는 내용에 대한 댓글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네. 살아 있었냐? 아직까지도 살아 있었냐? 지금이 매수 적기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넘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게시판과 기사 그리고 다른 카톡방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요, 진짜 비트코인은 영원히 끝났다라는 메시지가 더 많이 짙더라고요. 여전히 인간지표 분들은 상당히 안 좋게 보는 시각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점이 오히려 더 기회가 열리는 시점이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건 왜 그랬냐? 과거에 대한 비트코인의 차트의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때 2018년도 때 진짜 엄청나게 마음이 아프죠.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진영이 쪼개지면서 비트코인 SV와 쪼개지면서 엄청나게 많이 밀려버렸죠. 그러면서 이때 완전히 끝난 시장이다 라고 해서 대부분 많이 떠나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이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오히려 거래량이 어느 정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물론 이건 코인원이니까 한 거고요. 비트 스탬프로 보게 되면은 이때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자리를 유지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락 부분도 거래량이 나와주긴 했지만 정말로 이 시장이 끝났다고 하면 월간 거래량 자체가 이거에 한 10배 이상이 나와 주어야지만 가능했다. 또는 5배 이상 정도는 나와 주어야지만 정말 끝난 시장이라고 봤겠죠. 근데 실제 현물의 대부분 해외 거래소나 국내 거래소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일부 고래가 팔긴 했지만 그 고래가 대다수 고래가 일시적으로 다 던졌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거래량이 기본 상승 때 거래량 대비와 비슷한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번 시점 또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회복을 보여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여러분들에 대한 선택이겠죠. 나는 아직까지도 신뢰하고 여기에서 또 한 번에 대한 기회를 가져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시점을 노려서 내 평단을 낮출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시점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도 매우 클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정말 공포에 질려서 정말 이거는
힘들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굳이 접근을 안 하셔도 또 기다렸다가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시간이 지나봐야지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이 어려운 이 시장에 있어서 견뎌내신 분이 그만큼 과거에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갔듯이 이번에 또한 그런 패턴이 나올지 아니면 다른 패턴이 나올지 저도 매우 궁금해집니다. 블록체인 특허 세계 1위 알리바바 브라질에도 등록을 했다 라는 소식인데요.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솔루션에 관련한 특허는 부동산 서비스,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송장 처리, 거래 보안 강화 등 포함하고 있으며 이 특허가 브라질에서 시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MPI에 등록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특허사항은 외화 환전 서비스, 외화 환전, 통화거래, 통화브로커, 블록체인에 기반 금융거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엔트 유니콘은 신용카드 발급 및 공공요금 결제 솔루션에도 활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허 출연서에 따르면 해당 솔루션이 부동산 시장에 특별히 초점을 맞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크립토 공포의 탐욕 지수가 역대 두 번째에 대한 공포 지수까지 쏠렸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지난 10보다 2포인트 내린 8까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거의 2018년도 최저점에 거의 근접을 하다 보니까 또 밀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금융시장이 아직 안정화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공포감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게 되겠죠. 이번 공포에 대한 탐욕지수 부분은 유동성, 거래량, SNS, 설문조사, 비트코인 시총, 구글의 검색량을 기준으로 산출이 됐던 부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확도는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건크릭 공동 창업자가 이번에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을 완료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는 비트코인한테는 유리하게 작용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향후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며 실제로 모건크릭에서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설명을 했다. 그는 이에 대해 최근의 경제 상황이 비트코인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가 있게 되겠으며 다양한 자산이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미 연준 등의 많은 기관들이 거시경제 개입에 유동성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특정 자산의 일부 부분에 대한 유입도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이 시장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N 토치 창시자가 주변 지인들이 암호화폐 구매 방법을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은 2명의 친구가 어떻게 비트코인을 살 수 있을지 물어봤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양적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요. 비트코인은 나중에 언젠가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물어봤다고 되어져 있는데, 왜 제 주변에는 그렇게 물어보는 지인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구독자 여러분들을 제외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김치 프리미엄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저번 실시간 방송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이제 의미는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업비트, 빗썸 이런 등등에 있는 쪽이 KYC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직 얽혀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실제로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이고, 그게 또한 국세청에서 아직 뚜렷한 결과값을 내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홀딩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한국인들의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빠져나갈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고, 그 이상 변동상 또한 없었습니다. 그러니 김프가 여전히 높고 더 이상 떨어지지도 않죠. 그렇죠. 과거 2017년도 때나 또 2018년도 초 때만 해도 김프에 대한 시간이 지나면 좀 어느 정도 하락을 매우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등락폭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시장은 그냥 그대로 있고요. 존버층 때문에 그대로 있고, 그 유동폭에 따라서 김치 프리미엄이 움직이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적인 자료를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겠는데요. 업비트의 외국인 출근 제한에 대한 보도가 거의 1월달 정도에서 2월달 사이에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출금을 하려고 하면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 KYC 인증부터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인증 절차를 거쳤음에도 지금 출금이 안 된다라고 그때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사용을 안 하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김치 프리미엄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그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또 네 말이 또 틀리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 또 할까봐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또 제시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USDC 쪽에서 4천만 플러스 1천만 플러스 2천만 이 정도를 신규 발행을 했죠. 이번에는 테더가 화이트데이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하나 기준으로 3천억 원 정도에 대한 규모를 찍어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파이넥스와 바이낸스 등에 대한 5개의 거래소에 입금이 됐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조만간에 당장은 뭐 좀 힘들겠지만 나중에 추세는 점차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 테더가 지금 시총이 몇입니까? 상당히 높죠. 그리고 이번에 테더 골드도 선물로 인해서 상당히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 테더 골드도 상당히 시총이 올라왔겠죠. 그러면 비트 파이낸스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예? 선물 거래소를 제외하고 그럼 비트 파이낸스 자체도 이 시장이 더 이상 많이 붕괴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에 신규 발행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시점이 매우 싸다라는 거에 대한 또 근거치 자료라고도 볼 수도 있게 되겠죠. 리샤 오라이가 비트코인 항상 반감기 전에 반토막이 났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웨이버를 통해서 사람들이 잊고 있었을 뿐 비트코인은 항상 반감기 전에 반토막이 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네, 저도 매우 궁금해가지고 직접 차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았는데 이분께서 되게 정리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 차트는 주봉에 대한 차트이다 보니까 얼마 안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제가 직접 일봉 차트로 해놓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년도 11월 26일자가 반감기였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먼 과거 12년도 11월 26일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꽤 넘겨야 되겠죠. 네, 엄청나게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12년도 때로 돌아가서 비트코인을 꼭 사고 싶습니다. 제발 그 시기 때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12년도 11월 달이네요. 네, 12년도 11월 달 보게 되면 엄청난 거의 지금과 거의 비슷한 패턴이라고도 볼 수도 있게 되겠네요. 일봉 차트이니까. 네. 그 다음에 반감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7월 11일인데요. 한번 그쪽을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2016년도 때만 사도 진짜 괜찮았었는데 말이죠. 네. 보게 되면 7월 11일, 네. 7월 11일 그러니까 얼추 그냥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가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게 되겠고, 그리고 지금에 있는 이 패턴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그것보다 더 심하게 내려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부분을 보고 설명을 조금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올라갔던 부분이 지금의 패턴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 라인에서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해도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과거 패턴이 진짜 그렇게 맞아 떨어진다라고 한다라는 가정시에 본다라고 하면은 맞겠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거의 그것 대비보단 더 많이 밀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는 게 아니겠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잠깐 꺼림칙한 부분은 이 패턴이 깨졌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선긋기 놀이를 했었을 때 이번에 10년의 로그 추세를 깼다라는 게 좀 꺼림칙한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번에 반감기 이슈로 돌파를 만약에 못했을 때, 반감기 지나고 난 뒤에 만약에 돌파를 못하게 되면은 더 엄청난 실망 매물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반감기 지나고 하반기가 더 많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점도 저는 그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이시업 스케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널스가 3월 18일 날 행사 일정이 잡혀져 있고요. 체인이 3월 18일자에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개발 워크샵 21일자에 일정이 잡혀져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보게 되면 BAT가 23일자에 일정이 잡혀져 있고, 그리고 XRP 외 나머지 코인들 다 합쳐가지고 돈 2020 아시아에 대한 미드업이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이 업데이트된 로드맵이 아무래도 29일자에 보여준다고 하니까 움직일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로드맵 또한 좋게 나왔을 때는 약간씩은 과거 패턴에 움직였던 시점도 있었으니까 뭐 관심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비트코인 또 CME에 대한 거래량이 다소 많이 위축이 됐는데 과연 선물 반기에도 그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